어휘는 나다 93쪽을 보기 전에 우리 물론 여자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이 별로 없는데 얼마 안 되는 남자친구들이 과제를 제대로 안 해와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 주관과제물이나 그 다음에 어휘는 나다를 제대로 해오지 않으면 수업 끝나고 남아서 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차피 뒤에 아무것도 없잖아. 나도 뒤에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학원에서 일하다 가야 되거든. 혼자 일하기가 좀 쓸쓸하더라고. 아무도 없어. 6시만 딱 수업 끝나면 학원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저랑 같이 함께 일할 팀원을 모집하겠습니다. 파티원. 그래서 그 파티원 조건은 그 주관과제물이 단 한 1일차라도 단 1일차라도 안 돼 있거나 그 다음에 지금 요 어휘는 5회차를 놓고 하는 거지. 아니 네 괜찮아요. 다음 주부터. 근데 다음 주부터 다음 주 검사하는 것부터 이것 좀 알고 어휘는 나다에서도 마찬가지 뒤에 그 테스트가 있죠. 테스트 2번까지 안 돼 있다면 남아서 저랑 같이 좀 레이드를 좀 뛰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저 다음 주에 안 오는데 뭐가 언제? 안 오면 어차피 영상 다 찍을 테니까 주중에 편할 때 오셔서 영상 보고 그 다음에 필기 한번 확인하고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돌아가면 됩니다. 필기가 언제? 다음 주? 다음 주에 그 다음 주에 하면 되지. 괜찮아. 난 다 적어놔. 안 까먹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무 때나 와요? 주중?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그 문자 보고 거기에 맞춰서 오시면 됩니다. 됐죠? 항상 문제는 다 남자가 일으켜. 괜히 왜 그 남혐이 생기는지 내가 남자이긴 하지만 충분히 공감이 가더라고. 오늘 그래 그럴 수 있는 거니까 다음부터 하면 되는 거야. 제 시험 보러 왔는데 와서 핸드폰 하고 있고 누가 도대체 아니야 난 얘네들한테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오늘 제 시험 본 친구들이 많거든. 그러니까 오니까 저랑 있었잖아. 얘도 똑같아. 3학년이나 1학년이나 다 똑같습니다. 우리 집 꼬맹이 그러면 여러분이 다를 거 있어. 좋아요. 93초. 전기적. 거기 전기적이 2개가 나오네. 그럴 때 두 번째 단어 있죠. 282번 단어. 282번에 전기해서 기에다가 동그라미 칩니다. 그리고 그 옆에 기하여 있죠. 기하여에다가 물결. 그래서 그 기자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전기적이 이제 기하다. 그래서 그 줄 끝에 비현실적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전기적이라는 얘기는 비현실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비현실적은 상상. 그러니까 뭐 드래곤이 나온다든지 도수를 부린다든지 이런 뭐 판타지적 요소가 있으면 비현실적 요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전기적 그 위에다가는 일대기라고 씁니다. 일대기. 그리고 283하고 284 묶어주세요. 주정적, 주지적. 그래서 거기 주정적을 보면 이거 우리 정서할 때 쓰는 거잖아. 그러니까 감성을 중시하는 것이 주정적이야. 그럼 자연스럽게 주지적은 지식, 이성을 중시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주지적이라는 단어는 전에 이지적, 이성 중심이었던 것을 봤었죠? 이지적이랑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주지적, 이지적. 다음 직설적이라는 단어는 잘 안 쓰긴 하지만 거기 끝에 보면 있는 그대로 거기다 붙여주세요. 있는 그대로 꾸밈 없이 적는 것을 직설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직설적에서는 직접적에다가 동그라미 쳐줍니다.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뭐라고 쓰시냐면 해당 단어라고 쓰세요. 문학에서 직접적이다, 직설적이다 라는 얘기는 해당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물의 성격이 직접 제시가 되었다라고 하면 서술자가 이 인물은 착하다, 나쁘다, 못됐다, 욕심 많다 이렇게 직접적인 단어로 표현을 한다고. 그 다음에 시에서는 감정이 직설적으로 나온다라면 뭐라고 해요? 어떻게 돼요? 감정을 드러내는 단어가 쓰이는 걸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직설적, 직접적은 해당 단어가 쓰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음 참회는 반성이에요. 그리고 함축은 다양한 의미를 띈다 이렇게 생각해 주세요. 이제 시에서 말하는 함축성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 그다음 예찬은 봤죠? 그 대상을 매우 칭찬하는 것이 예찬이다. 그 다음에 고전어휘는 볼 게 없어요. 지금 거기 다 죄다 한자어라서 요것만 좀 볼까? 295번을 보시면 지금 산하고 천자가 이게 내천자야. 우리 시조에서 자연물을 둘 이상 나열하면 무조건 뭐라고 처리해 주시느냐?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연물이 둘 이상 나오면 자연입니다. 그러면 풍월 바람하고 다르죠? 그럼 이때도 뭐 하면 돼? 그냥 자연이라고 생각하면 돼.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읽어보니까 어때? 이 질문 안 어려웠어? 어려웠을 텐데 2학년 수준 치고는 좀 어려운 질문. 상대적으로 문제는 쉬워서 문제는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물어본 문항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은 여기에서 좀 문제를 어렵게 내려면 어디를 이용해야 되는 거냐? 지금 지문에서 그래프를 통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게 배출부가금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죠. 그거와 관련해서 얘와 같은 방식이지만 반대의 측면에 되는 것이 보조금이었지. 이따가 질문을 좀 던져볼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만약에 그게 이해가 됐다라고 하면 이제 이 경제 질문 혹은 그 좀 어려운 질문을 이해하는 수준이 높다고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근데 그거를 물어봤어야 좀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묻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럼 봅니다. 첫 번째 문장. 우리는 내가 목소리가 정상적이었을 때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전에 지윤에 수업할 때는 그래도 목소리 토요일이라 괜찮았거든요. 토요일에 수업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일요일에 넘어오면 정상적인 목소리가 안 나와. 내가 이렇게 성대가 약했는지 몰랐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이거예요. 높은 게. 내가 학원 하루 종일 있으니까 목이 건조해서 조금만 막 그러면은 목소리가 갈라지고 살해도 잡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은 덜 불편할 거예요. 영상을 이제 보고 있는 서진이가 많이 불편할 수도 있겠죠. 뭐 어떻게 그럴 수 없지. 볼게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주요 환경정책은 지금 이제 환경정책에 대해서 설명하려는 거네. 직접 규제와 간접 규제 방식이 있다. 이렇게 나눴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서는 환경정책은 직접과 간접 나눴어. 근데 나누면 항상 뭐 생각하기로 했지? 공통점, 그렇죠? 비교하는 거야, 비교 대조하는 거야. 공통점과 차이점이야. 그럼 여기 나오는 것에서 어떤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차이점이 있지. 일단 환경정책이라는 점, 그 다음에 단어를 보면 규제를 한다는 점에서 이제 공통적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이제 봅시다. 직접 규제는 정부의 지시나 통제를 통해 지시나 통제, 환경 기준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방식인데, 이는
수많은 오염 배출원을 정부가 직접 단속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아, 정부가 직접 단속하고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 그래서 경제적 유인을 통해 지금 이제 지문에 별표 있으면 꼭 확인하기로 했던 거 밑에 확인해 줍니다.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 오염을 줄이려는 간접 규제 방식을 사용하기도 하겠습니다. 저기 내가 그래서에다가 세모를 쳤어. 그래서 지금 간접 규제를 허용한다. 그러면 일단 지금 여기 직접적으로 안 나왔거든. 직접적으로 안 나왔는데 이게 추론이 돼야 돼. 지금 그래서 앞에 내용이 뭐였어? 직접 단속하는데 많은 예산이 필요하대. 그래서 이게 나왔대. 그러면 간접 규제 방식은 어떤 거야? 그렇지, 예산이 적게 든다. 그 생각을 하면서 봐야죠. 그게 직접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이 둘의 차이인 거죠. 물론 직접적인 차이는 이거죠. 경제적 유인. 앞에서는 지시나 통제를 통해서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경제적 유인을 통해서 이제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이런 것들을 이용한 제도가 있으니 간접이 다시 하나, 둘, 세 개까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먼저 부가금 제도는 종량 수거료, 매출 부가금, 제품 부가금 등을 이용하는데 문제 지금 뭐야? 부가금인데 여기도 하나, 둘, 세 개야. 그냥 이 지문이 길고 어려운 이유가 정보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보통은 이렇게 세 개 나왔으면 여기에 관련되는 것도 몇 개 나오고 여기에서 그치는데 얘는 다 우리가 미리 읽어봐서 알겠지만 여기 해당하는 것들도 다 어때? 이렇게 갈려져 있잖아. 여기도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몇 개 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됩니다. 맞나? 이따 한번 확인해보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해야 될 정보량이 이제 많게 돼요. 그래서 이제 어려운 거죠. 거기에다가 그래프도 처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봅니다. 그래서 종량 수거료, 매출 부가금, 제품 부가금 등을 이용하는데 굳이 빗줄 안 칠게요. 쓰레기 종량제와 같은 이런 거야. 이거는 왜 내가 물결 표시를 했냐면 우리가 이제 글을 읽으면서 이해를 할 때 자연스럽게 배경 지식이 이제 활용이 되면 글의 내용이 훨씬 더 쉽게 처리가 될 수 있거든. 쓰레기 종량제는 알잖아. 뭐야 그게? 우리 쓰레기 봉투에다가 아무 봉투에다가 쓰레기를 담아서 버릴 수가 없지. 그게 바로 이제 쓰레기 종량제인 거야. 아, 부가금 제도는 이것처럼 뭔가 돈 내고서는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 것 이렇게 생각해주면 좀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볼게요. 같은 종량 수거료 제도는 오염물질의 단위당 수거료를 징수함으로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려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특별한 거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걸 처리가 가능해. 하지만 수거료 요율을 무조건 높이면 금전적 부담으로 인해 불법적인 무단 투기가 성행. 근데 금전적 부담 당연한 거겠죠? 더 많은 돈을 내야지 버릴 수 있다고 한다. 당연한 거야. 우리가 이것이 성행할 수 있다라는 단점이네요. 한편 배출 부가금이란 기업 등이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비례하여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 정부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배출 부가금. 이 경우 배출 부가금은 오염물질의 배출량을 줄이는 경제적 유인이 된다. 결국에 이 부가금 제도는 다 돈을 내고 쓰레기를 버리거나 오염물질을 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거네. 넘어갑니다. 배출 부가금으로 인해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원리는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설명하는 대상이 나눠지면 어려운 질문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그 나눠지는 양이 많아서 정보량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무엇까지? 원리까지 설명하고 있으니 어려울 수밖에 없는 질문인 거야. 원리가 나오니 당연히 뭐가 나와야 되는 거냐면 이 원리가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상황과 관련된 문제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문제에
이제 난이도가 좀 쉬웠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어렵지 않았다. 이렇게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을 활용하기로 했으니, 그래프를 활용하기로 했으니 어떻게 돼야 돼? 그래프를 보고선 그래프에다가 몇 가지를 좀 끄적끄적 그려야 되는 거지. 여기에 표시가 되는 것보다는 그래프에다가 표시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우리가 글을 잘 이해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림과 같다. 제품 생산자의 경우를 가정해보자. 그림에 한계 저감 비용 곡선 확인했어요. 곡선은 생산자가 현재 수준에서 오염물질 매출량을 1단위 더 줄이는데 필요한 추가적 비용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서 오염물질 매출량이 EP2라면 한계 저감 비용은 P2. 그렇죠. 그래프에서 만나는 거. 배출량이 EP1이라면 그렇죠. P1이 되겠네. P1이다. 그러면서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배출량 오른쪽으로 하면 커지는 거죠. 여기가 0이라고 됐으니까 배출량이 적어질수록 한계 저감 비용이 증가. 그렇지. 그래프상 증가하는 거니까. 배출량을 더 줄이려고 할수록 새로운 설비를 추가로 설치하는 등의 더 많은 비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여기 다 당연한 얘기 아니야? 이 그래프와 관련해서 당연한 얘기야. 물론 여기다가 표시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충분히 머리로 처리가 가능한 거잖아. 그럼 왜 당연하지. 더 많이 줄이려면 더 많은 기술이 필요한 거고, 그러면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배출 부가금 자체에 원리를 설명한 것도 없어. 뭐만 설명했어? 그냥 이따 그래프만 설명한 거잖아. 아직 원리도 들어간 것도 아니야. 그래서 3문단은 이거 그래프 설명했습니다. 4문단은 이 곡선에 제가 원래 4문단에는 그래프가 없죠. 그런데 4문단 보면 이 곡선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그저 나오면 무조건 앞에 있는 거 확인하기로 했으니 4문단을 볼 때도 앞에 있는 그림, 3문단에 나오는 그림을 활용하면서 읽었어야 했다는 거. 이 곡선의 아랫부분의 면적, 면적은 그래프 각 지점에서의 한계 저감 비용을 더한 것으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는 데 들어가는 비용인 저감 비용. 여기다가 이제 뭐가 써주면 돼? 얘 저감 비용을 나타낸다. 이 재료에서 이 P2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저감 비용은 이거. 그렇지. 여기다 표시가 되어 있죠? EP2에서 EP1으로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저감 비용은 그렇지. 지금 그거 줄어드는 만큼 아까 면적이 다 저감 비용이라고 했으니까 12. 그런데 정부가 오염물질 1단지를 배출할 때마다 T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징수한다면 T 확인했어. 확인한다면 배출한다면 생산자는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질문 나오네. 그럼 여기 이 질문에 해당하는 답이 이 문단에서의 핵심 내용이겠다. 어떤 선택을 할까? 그럼 일단 지금 이거 배출 부가금인 거니까 아까 결국에는 환경정책이었어. 오염물질을 줄이는 거지. 당연히 줄이는 방향으로 돼야 되는데 지금 부가금은 어떤 거였냐? 정부에서 거둬들이는 거잖아. 그럼 얘가 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식으로 이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돈을 내면서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지 따져보는 것이 중요한 거지. 생산자가 EP2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배출량 EP2의 부가금 T를 곱한 면적이 이만큼이 뭐라는 거야? A까지 포함해서가 배출 부가금을 지불해야 된대. 이게 부가금이야. 생산자가 ET만큼 오염물질을 배출하면 A만큼의 배출 부가금을 지불해야 한다. 그렇죠. 지금 여기인 거지. 처음에 EP2인 거고 그 다음에 ET, EP1일 때요. 원래 배출량이 EP2의 생산자가 ET로 오염물질을 줄일 때 여기부터가 중요하지. 왜냐면 지금 오염물질을 줄이는 것이 이 그래서의 목표인 거니까 지금 여기에서 C 플러스 D만큼 저감 비용이 들지만 그렇죠. 저감 비용이라고 그랬어 처음에. 배출 부가금은 A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지.
부가금은 전체 면적이 직사각형이었던 거고 그래프 밑으로가 저감 비용이었으니 지금 처음에가 여기였어. 이게 부가금이야. 그럼 셈을 바꿔서 EP1으로 줄이면 부가금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것만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빠지게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런데 빠지는데 지금 결국에는 이만큼을 내가 뭐 하게 되는 거야? 이것만큼이 저거 부가금이 내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지금 내가 이거를 이만큼을 들여서 장치를 만들면 A, C, D를 돈을 내는 것이 아니라 얼만큼만 내면 돼. 대신에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 부가금은 누가 가져가는 거야? 부가금 누가 갖고 가는 거야? 전부 국가가 갖고 가는 거잖아. 근데 저감 장치를 차였어. 그럼 그때 돈을 누가 갖고 가? 그래, 기업이 갖고 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부가금이 되면 국가에서 가져가는 건데 그 CD를 이것만큼을 내가 지금 장치를 처리했어. CD는 다른 회사에다 줬겠지? 그러면 지금 이만큼 줄어들었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부가금이 이만큼이 날아간 거지. 그런데 날아간 거 안에서 이 노란 거만큼은 내가 쓴 비용이죠. 그럼 결과적으로 딱 얼마큼만이야? A만큼만 어떻게 되는 거야? 덜 쓰게 되는 거지. 아니야? 맞아? 다 이해한 건데 내가 지금 쓸데없이 높아심에 못 믿는 건가? 이경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그래서 A만큼의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덜 낸다는 거죠. 이거지. 어떤 선택을 할까?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뭐 한다는 거야?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는 얘기인 거지. 됐어? 그렇게 돼야 돼. 금액을 내지 않기 위해 저감 장치를 설치한다. 넘어가. 여기 이거인 거지. 이거 설명하려고 저 그래프를 설명한 거야. 처음부터. 이처럼 대출부가금 제도는 정책수단인 부가금과 규제 대상인 오염물질 간의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얘는 연계성이 높기 때문에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뛰어나다. 하지만 이 제도는 정부가 각 생산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하므로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든다. 이것도 뭐랑 유사한 꼴이야? 그렇지. 직접 규제랑 유사한 꼴이지. 직접 규제도 정부가 다 해야 돼서 예산이 많이 들어서 간접 규제 방식을 이용한다고 했는데 간접 규제 방식 중에서 부가금 제도 중에서 대출 부가금 제도는 또 비용이 많이 들어. 그러니 또 뭐가 필요한 거야? 얘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 거지. 지금 우리가 이제 그래 구조를 보다 보면 앞부분에서 전개 방식이 나타나잖아. 그럼 그 뒷부분에서도 전개 방식을 비슷하게 가져갔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글을 읽을 때 조금 더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을 테니까 그거 일부러 쓰는 거야. 그렇게. 그럼 여기도 그래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이제 정책이 나오고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읽어주면 됩니다. 이에 대한 하나의 대안으로 생산 소비 및 폐기 단계에서 오염을 유발하는 제품에 대해 정부가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부과할 수 있는데 이를 제품 부가금.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난 다음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처리가 돼야지. 지금 배출 부가금은 지금 이 문단에서는 그 정보 획득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인 제품 부가금. 제품 부가금은 제품 단위당. 앞에서는 오염물질의 단위당 부가금을 매긴 거라면 여기에서는 제품 단위당 특정 금액을 매겼다. 그래서 제품 부가금은 오염물질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제품 자체에 부과하는 만큼 이것이 바로 배출 부가금과의 차이가 되는 거죠. 만큼 오염을 줄이는 효과는 배출 부가금에 비해 떨어지나 정보 획득을 위한 비용은 상대적으로 적게 든다고 할 수 있다.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야지 대안인 거지. 그게 아니면 대안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5문단까지 해서는 부가금이 설명이 되는 3개. 한편 이제 한편 나오니까 당연히 다른 거 나와야지. 지금 부가금 됐으니 이제 보조금제 돼요. 보조금제도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기업 등이 환경오염을 줄이거나 이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재정적인 보상을 정부가 해주는 거잖아. 아까 전에 부가금은 정부가 돈을 걷어들이는 거고, 그 다음에 보조금은 돈을 주는 거고, 통해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 중 저감시설 보조금제는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데 필요한 시설의 설치 비용 일부를 정부가 보조해주는 것, 설치 비용, 시설의 설치 비용의 일부를 보조. 그리고 저감 보조금제는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보다 적은 양의 오염물질을 배출할 경우, 기준보다 적은 양 배출할 경우 배출 상한 기준과 실제 배출량 차이에 대해 특정 금액을 보조해 주는 것이 저감 보조금제. 그래서 지금 이 보조금제에는 먼저 두 가지가 있네요. 우리 부가금에 뭐 있었지 처음에? 종량 쓰레기 뭐였나? 종이라고 적어볼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출 부가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제품 부가금, 그리고 이 보조금에서는 저감시설, 그 다음에 하나는 저감 보조금, 저감시설, 이렇게 두 개. 그러면 정부가 저감 보조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일까? 그럼 이제 이 문단에서 핵심은 이제 기준이 되겠네요. 저거 부 밑에 있는 거 맨 처음에 존이에요. 종. 옆에예요. 아니, 너 우리 집에서도 읽어보고 내가 지금 같이 보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 글씨가 중요해. 내가 어떻게 설명하는지가 중요한 거지. 글씨가 뭐가 중요해. 사람을 그렇게 안 봤는데 겉만 보고 판단하는구나. 그 사람과 얘기도 안 해보고 겉만 보고 지금 내 글씨만 보고 판단하는 거잖아. 지금. 내 얘기는 안 듣고. 근데 못 알아봐. 그 다음에 종배제입니다. 날 배제한다고. 볼게요. 기준은 무엇일까? 그 사회의 자원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는 상태를 사회적 최적 수준이라 하고, 다시 이 문단은 우리 머릿속에서 뭐가 중요한 거야? 기준이 중요한 거야? 나 아직 기준에 대한 얘기 아니죠? 오염물질 1 단위가 증가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 비용을 오염의 한계 피해 비용이라고 한다. 이게 사회적 피해 비용입니다. 한계 피해 비용 곡선과 한계 저감 비용 곡선, 한계 저감 비용 곡선 아까 봤던 거지.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어 문제를 풀 때 이제 평상시에는 상관이 없어. 시험을 볼 때 내신 말고 모의고사 수능을 볼 때 사실 1교시가 중요한 이유는 1교시에서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 평상시와 다른 느낌을 받으면 이제 이 영향을 받아서 그 뒷과목도 제대로 못 봅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이. 그러니까 1교시가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 1교시만큼은 국어만큼 여러분들이 그런 긴장 상태에서 좀 벗어나야 돼요. 쉽진 않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국어야말로 유연한 사고가 필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험 문제가 수능 문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것이 쉽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읽고 빨리 문제를 풀려고 해.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지문에 그래프가 있는데 혹은 그림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글을 딱 마지막까지 읽었다고 해서 내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 다 읽었으니까 나 바로 문제를 풀어.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인풋은 일단 되긴 했지만 아웃풋이 적절하게 안 이루어질 수가 있어. 그러다가 이제 실수가 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를 풀기 전에 두 가지 여유를 가져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지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읽고 문제에 나온 내용을 기억하자가 아닙니다. 유형을 보자는 거죠. 유형.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우리 지문에서는 그래프가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지금 7문단을 봤는데 한계 저감 비용 곡선은 이미 설명했던 거니까 문제가 없어. 거기에는 그래프 활용하면 돼. 근데 문제는 한계 피해 곡선이야. 그러면 다시 같은 방식으로 설명한다면 얘도 그래프를 통해서 설명이 돼야 돼. 그렇지? 그래야지 이게 어떻게 해서 그 보조금을 주는지를 알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지문에 나와서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뭐 하겠다는 거야 이거? 문제로 내겠다는 거야. 최근에 점점 지문에 있는 그림이나 그래프가 줄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그게 다 어디가 있겠어? 문제로가 있다고. 그러니까 문제를 지문을 읽기 전에 지금 이 지문은 그림이나 그래프가 있는 지문인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 달라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지문을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얘는 8문단에서 끝나는 거죠. 끝까지 읽고 난 다음에 앞에서부터 하나씩 짚어가야지. 1문단 뭐 나왔고 그래서 이 글은 어떤 거구나 라고. 이거 끽해봐야 30초도 안 걸려. 머릿속으로 한번 뚝뚝뚝 짚고 넘어가는 거. 그래야지 정리가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이 글을 제대로 읽었는지 그렇지 않은지 판단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 두 가지 여유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우리 현우는 제가 보내는 문제를 잘 안 보긴 하지만 그렇죠? 잘 봅니까? 뭐라고? 선생님 보낸 거. 맞습니까? 네. 과제물 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수업에서 했던 내용들 있잖아. 문학이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시문제, 현대시 문제를 풀어. 혹은 고조시간 문제를 풀어. 그럼 그거 풀기 전에 지금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어보고 문제를 풀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될 거라고. 최소한 일주일에 이게 현대시 한 편, 고전시 한 편 이렇게 들어있잖아 과제물에. 그럼 일주일에 2번은 보게 되는 거지. 비문학도 마찬가지야. 비문학은 매일 볼 거 아니야. 지금 그동안 우리 유인물에서 내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고 이런 구절 때 어떻게 하고 그래서 문제 어떻게 잡고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했잖아. 너네들 그런 거 적었을 거 아니야. 그걸 보면서 맞아 이럴 때 이렇게 하기로 했지. 그러고 난 다음에 비문학 시험 보는 거야.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꾸 횟수를 늘려가야 돼. 자연스럽게 몸에 익을 때까지. 그럼 뭐가 되느냐? 자신감이 생겨. 자신감이 생겨야 여유도 생기는 거야. 자신감이 안 생기는데 어떻게 여유가 생기겠어? 그 자신감은 여러분들이 많은 문제를 풀면서 스스로에게 신뢰를 심어줘야 돼. 맞춰보니까 다 맞춰. 설명 들어보니까 내가 읽은 방식이랑 선생님 설명하는 방식이랑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같은 방식으로 문제를 풀었어.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스스로에게 자꾸 새겨져야 되는 거야. 국어는 그게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뭐해? 눈에 보이는 문제만 풀려고 해. 문제만. 문제 풀고 채점하고 난 다음에 뭐 하느냐? 틀린 문제 해설을 읽어봅니다. 해설 읽어보면서 그래서 답이 1번이구나. 그래서 2번이 틀린 거구나. 그걸 끝이야. 왜 내가 1번을 선택해서 틀렸고 혹은 내가 왜 1번을 선택해서 맞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고. 왜? 해설에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글을 읽고 그 다음에 문제를 푸는 것을 자꾸 점검해야 돼. 사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뻥을 치게 하나 있어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대로 지금 말씀드린 이대로 여러분들이 1일차씩 공부를 한다면 절대로 1시간 이내에 끝나지 않습니다. 생각해봐. 한 지문 읽기 전에 다시 한번 좀 점검하고 우리 과제물 보면 제일 위에 읽고 난 다음에 뭘 해야 될까? 과제물 해결 순서도 있잖아. 그거 맞춰서 하려고 하면 한 지문당 한 20분 정도 걸릴 거야. 틀린 문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지문 보고 점검하고 그러면 1시간 걸릴 거야. 1시간. 그렇게 좀 공부를 해주세요. 그거 해봤자 딱 2달 정도밖에 안 돼요. 1월, 2월. 3월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지금 그렇게 한번 해봐야 다음에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안 해놓으면 다음에도 못해요. 지금은 여러분들의 인기 상태가 지금 쭉쭉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런데 한 학기 지나가잖아? 1학기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 지금 했던 질문들을 다시 한번 같은 방식으로 본다? 지금처럼 못 이룰 거야. 학교 생활하면서 그 감각을 다 잃어버립니다. 안타까운 지점이지. 그러니까 지금 해줄 때 많이 해둬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보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겨울방학 때 공부했던 것들을 최대한 회복해놔야 돼요. 특히 중간고사 끝나고 난 다음에 중간고사랑 기말고사 사이에 4주밖에 없어. 4주 있다가는 또 내신 준비야. 이 4주간 회복하지 않으면 겨울방학 때 쎄 빠지게 공부해놓은 거 다 의미가 없게 되는 거야. 다시 지금 그거 설명한 이유는 우리가 지문을 볼 때 먼저 이제 앞으로 그럼 제가 오늘부터 드리는 유인문을 그렇게 보면 되겠죠? 먼저 뒤에 그림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주고 그런 지문 읽고 난 다음에 다시 지문 쭉 훑어보면서 문단별로 짚어가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확인하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주자. 봅니다. 교차하는 지점에서 오염 배출량이 사회적 교차하는 지점이 사회적 최적 수준이래. 이기 때문에 정부는 이 지점에서 금액보조금을 결정하고 이 부분이죠. 기준. 그러니까 기준 결국은 최적 수준 그리고 두 곡선이 교차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오염 배출량이 최적 수준이 되도록 유도한다. 기업 등은 배출 상한 기준으로부터 특정 지점까지 배출량을 줄일 때 저감 비용과 그들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비교하여 배출량을 조절하게 된다. 특별한 거겠죠? 사회적 최적 수준은 앞서 언급한 배출 부과금을 결정할 때에도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이 중요해요. 방향만 다를 뿐이지 같은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부분을 그러니까 배출 부과금을 이제 기업에서 왜 배출 부과금을 어떻게 하면 적게 내는지 그 원리를 이용하는 것이 그 원리를 파악하는 것, 이해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이유가 지금 그거를 통해서 똑같이 보조금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거든. 사실은 이제 뒤에 있는 4번하고 5번 문제는 그거를 냈어야 돼. 볼게요. 따라서 배출부과금 제도와 저감보조금제는 오염 수준을 사회적 최적 수준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사실 이 문장도 없어도 되는 거죠. 충분히 우리가 기준이 같기 때문에 거기로 이제 수렴이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 그래서 지금 실문단은 뭐야? 저감보조금제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8번단은 마지막. 마지막으로 예치금 제도. 예치금 제도는 재활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대상으로 하는구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부가금 제도와는 다르다. 예치금 제도 중 소비자 예치금은 주로 재활용할 수 있는 제품을 구매할 때 구매자로 하여 일정 금액을 예치하게 한 후 그 제품을 반환하면 예치금을 환불해 주는 것이 소비자 예치금이라는 얘기네. 딱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보고 이거는 여러분 모를 수 있겠다. 빈병 보조금 들어봤어? 병 갖다 주면 지금 150원인가 이만큼 줄걸? 그거 안 해. 그거야. 아까 우리 쓰레기 종량 봉투 생각했던 것처럼 이 부분을 읽을 때도 그것이 떠올랐다면 적절하게 이제 배경 지식이 활용이 되면서 좀 더 쉽게 이 예치금 부분이 처리가 되지 않았을까. 하지만 예치금 요율이 너무 낮을 경우 경제적 요인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럼 잘 안 된다는 얘기인 거죠. 이거 뭐랑 비슷해? 아까 쓰레기 종량제 요율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무단투기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적정 수준이 필요한 거네. 이거 보면서 그것까지도 생각해 줬으면 금상첨화. 됐죠? 넘어갑니다. OX
간접 규제 방식은 경제적 유인으로 인해 직접 규제 방식에 비해 예산이 덜 든다. 맞아, 틀려? 맞죠? 2번입니다. 그림에서 ET는 사회적 체력 수준에 해당한다. 맞죠? 맞아? 그러니까 그 지문에 있는 그림이야. 지문에 있는 그림입니다. 지문에 있는 그림 ET. 맞지? 왜냐면 그 저감보조금 설명할 때 사회적 체력 기준으로 지금 배출 부가금도 기준으로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맞는 얘기인 거죠. 3번입니다. 제품 부가금과 소비자 예치금은 제품의 나머지 간접 규제 방식은 오염물질과 관련하여 경제적 요인을 부여한다. 맞죠? 오염물질을 얼마만큼인지에 따라서 이제 돈을 내게 되는 거니까 이 3번도 맞는 문제예요. 윗글에 대한 설명은 가장 적절한 거래요. 볼까? 어떻게 가장 좋은 거야? 3번이네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그 특징을 설명하고 있다. 첫 번째 문제는 문제 없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기억에 대해 진술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거래. 기억이 뭐야? 간접 규제 방식. 네, 간접 규제 방식에 적절하지 않은 것. 부가금 제도는 재활용이고, 재활용 높인 거 뭐였지? 재활용 하나밖에 없었는데 예치금. 재활용은 예치금이잖아. 얘는 딱 보자마자 1번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야. 문제가 어렵지 않았어. 2번에 1번이. 넘어갈게요. 3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인 거네. 적용하는 거지. A국입니다.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고 있는 물질을 제품 생산의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게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법으로 규제. 그럼 이거 보고 뭐 생각해야 돼? 직접 규제죠. 직접 규제. 그리고 유리병에 든 땡땡 음료수를 500원에 판매하고 빈병 소비자가 알아서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특별한 거 없네. 그 다음에 이제 B국입니다. B국은 쓰레기 수거료로 1kg마다 1,000원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로 종량제인 거지? 종량. 얘는 직접 종량.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그 비국가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고 있다는 거야? 수거료율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지. 이 부분을 통해서 그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수거료율을 낮춰야죠. 그리고 땡땡 음료수를 550원에 판매하는데 소비자가 빈병을 반납하면 50원을 돌려주고 있다. 얘는 예치금이네요. C국은 공장에 매연저감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 장치를 설치할 경우 보조금이야. 얘는 이제 뭐인 거야? 장치 보조금인 거죠? 저감장치 보조금, 장치 보조금. 그리고 올해부터 쓰레기 수거료를 1,000원에서 500원으로 인하하였다. 그 외에도 종량. 이렇게. 지금 구체적 상황이 나오면 다 어떤 문제든 상관없어. 다 이런 식으로 먼저 보기에다가 처리하고 난 다음에 선택지로 들어가야 돼. 그것이 내가 글을 읽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겁니다. 1번이에요. A국은 환경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물질 사용 여부와 유리병 반납 여부를 단속하기 위해, 이거 알아서 하기로 했잖아. 단속 아니잖아. 단속은 이것만인 거지. 이 부분이 틀렸네. 됐어? 나머지도 볼까? 2번. B국이 현재보다 쓰레기 수수료 요율을 올린다면 지금도 많이 버리고 있는데 쓰레기 불법 배출이 더 그렇죠. 3번. B국이 소비자 예치금을 음료 판매 가격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면 그럼 550원이 아니겠네요. 음료수 가격은 A국과 동일할 가능성. A국 얼마였나? 500원. 그러네. 4번. C국 국민들은 쓰레기를 배출하는 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작년보다 그렇지 줄겠지 뺀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5번. C국은 저감 시설 보조금을 통해 생산자가
환경오염 감소를 위한 투자를 하도록. 맞네. 그래서 3번 문제도 어렵지 않게 답을 골라낼 수 있었다. 4번. 근데 이거야. 이게 A, B, C, D 이렇게 되는 거죠. 아까 이 부분이 뭐였지? 이 부분이. 아까 전에 이 부분이 뭐였어? 이 부분이 뭐야? 이 부분이 현우야. 이 부분이 어떤 거야? 아까 그거 배출 부가금에 해당하는 경제적 유인이었죠. 뭔데? 덜 내는 거였지. 덜 내는 거. 지금 배출 부가금이 이만큼 됐잖아. 됐어? 같은 방식이야. 작용한다고 하는데 같은 방식으로 지금 이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만큼에서 줄였을 때 이것이 지금 덜 내게 되는 거였지. 지금 요것만 나왔나? 4번. 4번 어렵지 않죠? 지금 가장 적절한 거 A가 뭐야? 아, 요거구나. 아, 요 두 개의 선이 교차하는 지점인 거니까 사회적, 체적. 그래서 여기가 바로 기준. 그러니 4번의 답은 4번. 오염 수준을 사회적 체류 수준을 유도하기 위한 금액. 그쵸?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볼게요.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학생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은 거야. 봐봐. 아까 전에 부가금하고 보조금은 반대였지. 돈이 가는 게 반대야. 그러면 아까 내가 빗금 친 부분이 어떻게 됐어? 부가금으로 갔던 거잖아. 그럼 보조금은 그만큼 받는 거라고. 무슨 말이냐면 지금 그거를 이제 했어야 되는 건데 여기가 그만큼이야. 그래서 이만큼을 보조금을 준다고 한다면 이만큼을 줄였을 때 그러면은 결국에는 저감 비용이 이렇게 해서 이쪽을 쓰는 거잖아. 여기는 문제가 없어. 동일하니까. 그런데 나라가 이만큼을 더 주니 이만큼은 누구에게 가는 거야? 내가 쓴 돈은 이만큼이 됐으니 이만큼은 이제 남는 게 되는 거지. 이익이 생기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제 부가금은 덜 내는 거야. 내가 장치를 해서 줄이면 덜 내. 덜 내서 이제 내긴 똑같이 내는 건데 덜 내서 이익인 거고 이번에는 반대로 그만큼을 나라에서 받는 거지. 이해했어요? 그게 그거야. 그래서 지금 그거를 이용한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건 그 정도 아닙니다. 1번부터 볼게요.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부가금을 부과할 경우 오염물질 배출량을 그렇지 B로 줄이도록 유도하는 거죠. 2번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부가금을 부과하지 않을 경우 생산자의 한계 저감 비용은 이건 딱 그래프만 한계 저감 비용은 점점 줄수록 어떻게 됐어? 요 그래프인 거니까 높아지는 거 아니야. 이쪽이 금액에 대한 그래프니까. 그럼 여기랑 비교하면 어디가 커야 돼? B가 커야죠. 그런데 지금 뭐야? C에서 더 높겠대. 그러니까 얘는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는 되게 단순해. 내용만 되게 복잡했죠. 그 다음 3번 정부가 부가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의 오염물질 배출량이 C라면 생산자는 부가금 이미 아까 설명했던 거네. 가나다라 똑같아.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네. 본문에 있던 거 그대로 갖고 왔어. 4번 정부가 부가금을 A로 정한 후 생산자가 오염물질 배출량을 C에서 B로 줄이려면 생산자는 다 면적만큼 이거구나. 이게 다구나. 가나다라. 다 면적만큼의 저감 비용을 지출하고 이만큼은 정부에 덜 내는 거고. 지출하는 면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5번 정부가 지정한 배출 상한 기준이 C이고 보조금이 A라면 C에서 B로 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일 때 받는 보조금은 그래. 보조금은 다 나가 되는 거지. 이만큼 준다고 얘기를 했던 거니까. 그런데 이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결국 내가 써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남는 건 이만큼이 되는 거라고. 그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지금 사회지문 봤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다시 과학지문을 봅니다. 이 과학지문 읽고 풀어주면 돼요. 잠깐 쉬었다가